사실 이제 우리가 2차 부등식 단원까지, 그러니까 부등식 단원까지 마무리를 지으면 다시 앞에서부터 이제 처음부터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부등식까지는 이때 끝내놔야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 준비할 때 그래도 시간이 조금 나거든요. 만약에 이제 방학 때 중간고사 범위까지만 공부하고 다시 앞에 것만 계속 복습하면은 나중에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기말고사 준비할 때 시간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부등식까지 한 번 진도는 나가놓고 그 다음에 이제 3월달 들어가서 다시 처음부터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등식 부분을 할 때 힘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앞에 진도가 비어 있거나 앞에 아직 좀 탄탄하게 안 돼 있으면 부등식이 제일 어려운 단원이라서 힘들긴 할 텐데 그래도 우리가 한 번 배워 놓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100%까지 이해가 안 돼도 괜찮으니까 열심히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번도 수업하는데 너무 힘들었어. 애들이 너무 어려워해가지고. 자,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부터 다시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2차 부등식을 어떻게 푸느냐만 얘기했습니다. 2차 부등식을 어떻게 푸느냐만 얘기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요런 얘기를 했었죠. x제곱 뭐 플러스 3x 마이너스 뭐 18이 0보다 작아요. 요런 2차 부등식을 풀고자 하면 일단 뭘 한번 해보랬지 가요? 한별식 그거는 이제 뭐가 안 될 때 쓰는 거고 인수분해. 일단 인수분해를 제일 먼저 시도해 보는 거라 그랬죠. 그럼 인수분해를 했을 때 얘가 지금 3, 6에 마이너스 플러스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쵸? 그래서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6 요렇게 인수분해 되면 요걸 보면서 그려보라 그랬죠. 그쵸? 2차 함수를 그려보라 그랬습니다.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2차 함수를 그리시고 얘가 쭉 x축하고 만나는 두 지점 여기하고 여기가 강요가 얼마랑 얼마라 그랬죠? 그렇죠. 그지?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랑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x절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0보다 작은 부분을 찾는다. 그러니까 0보다 작으면 x축보다 어디? 아래를 색칠하라 그랬죠. 그죠? 0보다 큰 부분을 찾아라 그러면 x축보다 위에를 색칠하고. 그지? 그럼 지금은 얘가 0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색칠을 해주시고 그러면 요 색칠된 범위를 자 요렇게 잘라서 생각해보면 하영아 이 색칠된 부분은 마이너스 6하고 3의 사이인가요? 바깥인가요? 사이죠. 사이. 그치?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6하고 3 요렇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만약 똑같은 문제에서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뒤집히면 그래프까지는 똑같이 그리는데 대신 0보다 큰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색칠하는 거라 그랬고요. 위에 있는 부분을 색칠하면 여기하고 여기가 색칠되니까 성빈아 이 연두색 부분은 이 점선의 사이예요? 바깥이에요? 바깥이죠. 바깥. 그러니까 요쪽 범위와 요쪽 범위를 이제 답으로 쓰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그때는 답을 뭐라고 써야 돼, 정빈아? x가 마이너스 6보다 어떤 거 같아? 작죠. x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보다 어떤 거 같아? 크죠. 그래서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답을 쓰는 것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계속 풀다 보니까 규칙을 발견해버렸어. 그래프를 안 그려도 풀 수 있게 돼버렸어.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최고차항의 개수,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일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수분해의 한계 0보다 크면 양끝값 반대로 인수분해의 한계 0보다 작으면 사이값.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지금처럼 x-3, x 플러스 6 하면 딱 떠오르는 숫자 두 개가 딱 있을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6하고 3이라는 숫자가 딱 떠오르잖아. 그 두 숫자를 놓고 자, 인수분해 했는데 0보다 커? 그러면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3의 바깥 범위. 항상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프 안 그려봐도. 0보다 큰 거는 바깥으로 쓰시면 되고 반대로 0보다 작은 거는 항상 이 두 숫자의 사이. 여기가 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고 사이값이면. 양끝 값이면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고. 그래서 이걸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인수분해에서 0보다 크면 양끝이고 인수분해에서 0보다 작으면 사이다라는 것을 외워버린 다음에 2차 부등식 풀 때 계속 써먹어주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굴 시켜볼까? 하늘이가 해볼까? 자, 하늘아 일단 얘를 자 이렇게 줬어요. 인수분해를 할 건데 인수분해 할 때는 숫자 두 개를 찾는 거라 그랬죠? 네. 곱해서 마이너스 3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두 숫자 얼마일까? 3, 1 3, 1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가요? 더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잖아, 그지? 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가 돼야 되겠지. 그럼 이걸 인수분해해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그럼 방금 네가 얘기한 그 두 숫자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1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지? 여기는 다 뭐겠어? 이렇게. 그러면 인수분해가 된 식이 0보다 지금 어때요? 얘가 0보다 방향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네. 이거 0보다 어떤 거예요, 얘가? 작아요. 작은 거죠. 작은 거. 그럼 우리가 좀 전에 외우자고 했던 게, 자, 인수분해된 게 0보다 작으면은 사이값이라 그랬잖아. 그지? 사이값. 어떤 두 수의 사이가 이제 답이 되는 건데, 그 어떤 두 수가 누구냐면,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랑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이거 두 개의 사이거든요. 그럼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몇이야, x가? 3. 3이죠. 3이라는 값이랑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그렇게 두 숫자를 딱 써놓고 얘가 작으니까 왼쪽에 쓰고 얘가 크니까 오른쪽에 쓰고 얘네 둘의 사이니까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아요 하면 2차 부등식의 해라고요. 그쵸? 네. 요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성빈이 할 수 있겠니? 너 한 개만 물어볼게. x 플러스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요. 이거 해가 뭐야? 나 떠오르는 숫자 두 개 불러. 그럼 지금 사이값이야 끝값이야? 끝값. 그러면 네가 부른 두 숫자 중에 작은 애보다 작은 거랑 큰 애보다 큰 거거든요. 네가 부른 두 숫자 중에 작은 숫자가 누구야? 그럼 x는 마이너스 3보다 어떻거나. 그치,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 하나는 얼마였죠? 그럼 x는 2보다는 어떻다? 크다. x는 2보다 크다. 요렇게 답을 쓰면 된다. 이게 양 끝값이라고. 하영이 오케이? 하영이도 하나 해볼까? 그래, 하나 해보자. 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아요. 해가 볼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맞아요. 잘했습니다. 그쵸? 네. 요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런 2차 부등식을 가장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등호가 이렇게 붙으면은 답에다가도 다 요거 그냥 붙여주면 돼요. 그쵸? 방향은 똑같고 등호 붙으면 요거만 이렇게 붙여주면 되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2차 부등식은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죠? 자, 그러면 요런 경우도 한번 해볼게요. 인수분해가 되긴 되는데 자, 이런 애들 한번 봅시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가 0보다 작다 뭐 이런 걸 찾으래요. 작다 말고 작거나 같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영원아 이거 인수분해 되니? 곱해서 9 되고 더해서 6 되는 숫자 두 개 생각나요? 얼마죠? 3, 3, 3 맞죠? 3, 3이죠? 그러면 3, 3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는 풀 3, 풀 3이니까 x 플러스 3에 뭐라고 쓰면 돼? 제곱이라고 쓰면 되지, 그치? 자, 요렇게 생긴 애를 만나면 이건 어떻게 할까?
이거는 사이값이나 끝값을 적용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요렇게 인수분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을 때는 자, 다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할 거야. 윤지야, 만약에 y는 하고 요렇게 생긴 애 그래프를 그린다면 얘는 x축하고 몇 번 만날까요? 한 번 만나죠, 한 번. 그쵸? x축하고 한 번 만나고 아래로 블록하니까 요렇게 돼가지고 x축하고 딱 한 번 만나는 요런 그래프를 우리는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 만나는 그 지점의 값이 얼마예요? 그쵸, 요거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졌는데 이 중에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찾는 거잖아. 근데 작은 부분은 있나? 작다는 건 x축보다 아래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지? 요 그래프 중에서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 있나? 어디가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갔죠? 없어요. 없죠. 여기가 x축인데, 그치? 아래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0보다 작은 부분은 없어. 0이랑 같은 부분은 있나? 있죠. 딱 한 군데 있죠. 그죠? x축에 딱 걸쳐있는 지점 있잖아. 거기가 어디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해를 뭐라 그래야 되냐면 다른 부분은 다 안 되고 마이너스 3 혼자만 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해는 x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똑같이 써놓고요. 여기 부등호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바꾸면 이번에는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찾는 거니까 가해야 어디를 찾으라는 거야? 위에.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아니면 x축이랑 딱 만나 있는, 그쵸? 그런데 그래프가 어때요? 이상해요. 이상하다고요? x축보다 지금 봐, 요런 부분들 x축보다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에. 다 위에 있죠. 그리고 요 지점도 x축이랑 만났죠. 여기도 다시 x축보다 위에 있죠. 그러니까 부등호를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이 그래프의 모든 부분이 다 색칠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이때는 해를 뭐라 그래야 돼? 모든 실수. 그렇죠. 그래서 등호를 이렇게 바꿔주면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는 아, 이거는 모든 실수구나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형태는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치? 딱 괄호가 두 개 나와가지고 사이값이나 양끝값으로 풀리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완전 제곱식이 돼가지고 x축이 싹 접하는 모양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이때만 그래프를 잘 그려가지고 답을 찾으시면 되겠다. 자, 뒤쪽으로 넘어가서 208쪽은 뒤에 문제로 설명을 하고요. 209쪽에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09쪽의 문제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친구가 있고 얘가 fx예요. 얘가 fx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볼록한 친구가 또 있죠. 위로 볼록한 친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gx예요. 이렇게 두 개를 그어놓고 요 지점을 표시해봐. f하고 g하고 지금 요런 상태인 부분을 찾을 건데 이건 이런 뜻이죠. 부등식이 얘가 더 크다는 거는 얘 그래프가 얘 그래프보다 더 위에 있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빨간 그래프가 파란 그래프보다 더 위에 있는 영역을 찾아보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뭐가 중요해지냐면 여기가 중요해져요. 이 만나는 지점에서 얘네 둘이 이렇게 크로스 되잖아, 그지? 아래 있던 게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게 밑으로 내려가고 이게 역전되는 지점이잖아, 여기가, 그죠? 그래서 F와 G를 비교할 때는 F와 G가 만나는 요 두 지점을 이렇게 경계선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경계선으로 봤을 때, 자, 이 왼쪽 만나는 지점은 요 그래프에서 보면 여기에요, 여기. 그죠? 요 지점을 지금 만나죠. 하영아, 여기는 x값이 얼마죠? 이게 무슨 점이에요, 여기가?
응? 아니라 몇 컴마 몇이에요 이게? 0. 0,0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x 좌표는 0이겠죠? 그러니까 이 지점은 x는 0인 지점이고, 그 다음에 성빈아, 요쪽 오른쪽에서 만나는 지점, 두 그래프가 오른쪽에서 만나는 지점은 여기잖아. 여기는 얼마라고 할 수 있어? 3. x는 3이에요. 자, 그럼 이 두 경계 지점을 이용해 가지고 요 세 구간으로 나눠 볼게요. 여기를 A 구간, 여기를 B 구간, 여기를 C 구간 이렇게 나눠 볼게요. 점선을 기준으로. 자, 그럼 한번 대답해 보자 이제. A, B, C 세 개의 구간 중에서 빨간 그래프가 파란 그래프보다 더 위에 있는 구간은 강요가 어디지? 빨간 그래프가 파란 그래프보다 더 위에 있는 구간. 그치, B죠, B. B 부분에서만 얘가 얘보다 위에 있잖아. 그치? 맞죠? 그러니까 1번 문제를 풀 때는요. 이렇게 나눠 가지고 B 구간만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럼 B 구간이라는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잖아. 그치? 0부터 3까지. 그래서 1번의 답은 x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윤지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가야 알겠니? 뭐 어떤 걸 모르겠니? 구간을 이렇게 A, B, C로 나눌 수 있잖아. 여기다 봐봐. 여기다 내가 이렇게 딱 라인을 하나 그어봐. 여기다가 이렇게 세로로 라인을 하나 그어놓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쫙 라인을 그었을 때 봐봐. 이 초록색 라인이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초록색 라인이 여기 있을 때는 이 초록색 라인하고 만난 데를 봐봐. 이렇게 가다가 빨간 그래프는 여기서 만났죠. 파란 그래프는 여기서 만났죠. 그럼 누가 위에 있어? 파랑이 위에 있는 거야. 파랑이. 근데 그러다가 봐봐. 이 라인이 이리로 넘어갔다고 생각해 볼게. 이리로 넘어가면 자, 이번에는 여기서 파란 그래프랑 만나고 여기서 빨간 그래프랑 만나죠. 그럼 누가 위에 있어? 빨강이 위에 있는 거야. 그쵸?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A, B, C 중에서 B 구간만 지금 빨강이 위에 있는 거고 C로 넘어가면 다시 파랑이 위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B가 답이라는 거야. B 구간에서만 빨강이 위에 있는 거지. 그래서 답 쓸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2번으로 가볼게. 2번. 2번은 이거는 일단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fx하고 gx하고 곱했죠. 곱했어. 성빈아, 곱했는데 0보다 크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어떤 두 개의 값을 곱했는데 그 곱한 게 0보다 커. 그럼 얘네 둘은 서로 말 좀 해줘. 서로 부호가 부호가 어땠다? 부호가 만약에 양수랑 음수를 곱하면 어떻게 돼? 그치, 음수가 되지. 근데 양수랑 양수를 곱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가 되지. 그러면 음수랑 음수를 곱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가 돼. 봐봐, 너는 이미 알고 있어. 어떤 두 숫자를 곱했는데 0보다 커. 플러스가 나온 거잖아. 언제 그런 플러스가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어? 얘네들의 부호가 같을 때. 맞니? 그죠? 그 얘기야. fx랑 gx를 곱해서 0보다 크다는 얘기는 f하고 g의 부호가 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얘네들의 부호의 변화를 봐야 돼요. 부호의 변화. 0보다 크냐 작냐의 변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경계선을, 자, 여기는 여전히 경계선으로 두시고 경계선, 요쪽 경계선을 여기로 옮깁니다. 여기 x축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자, 여기하고 자, 요 지점이 되겠죠. 요렇게 경계선을 변형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쪽 경계선은 누구냐면 fx가 x축이랑 만나는 지점. fx가 이렇게 가다가 x축하고 만나는 지점이니까 여기죠. 여기다 지금 우리는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x는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자, fx 여기 빨간 그래프 gx가 또 x축하고 만나는 지점이니까 gx 이렇게 와가지고 얘가 x축이랑 만나는 여기다 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여기가 x는 4인 지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fx만 보세요. fx만 봤을 때 fx는 여기 구간을 여기를 A 구간, 여기를 B 구간, 여기를 C 구간, 여기를 D 구간 이렇게 봤을 때 가해야 fx는 A 구간에서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 fx가 파란 그래프잖아 지금. 그럼 여기인데 여기? 마이너스. 요거는 지금 x축보다 어때요? x축이 여기인데 x축보다 파란 그래프가 어디 있어? 위에 있어. 위에 있잖아.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뭐예요? 플러스. 플러스인 거예요. 플러스. 그죠? 우리는 위아래를 기준으로 부호를 판단하는 거니까 자, A 구간에서 fx의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러다가 자, 요 지점을 넘어갔어. 요 점선을 넘어가면 요 파란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오죠. 아래로 내려왔다는 거는 fx의 부호가 뭘로 바뀐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B 구간으로 넘어오면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랬다가 요 지점을 지나가면 다시 올라오죠. 그죠? 그럼 여기서 fx의 부호는 뭐예요? 플러스. 그리고 이 위로 이제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계속 올라갈 테니까 D 구간도 플러스. 이게 지금 fx의 부호를 써놓은 거예요. 구간별로. 그럼 똑같은 작업을 이제 빨간 그래프를 보고 하는 거예요. 자, 빨간 그래프 봐봐. 윤지야, 빨간 그래프는 여기 A 구간에서 부호가 어땠죠? 마이너스였죠. 그랬다가 여기를 넘어가면서 뭐가 돼요?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자, 여기는요. 아직 플러스 구간에 있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그러다가 여기를 넘어가면서 뭘로? 마이너스. 자, 이렇게 부호가 정해집니다. 그럼 이제 고르기만 하면 돼. 여원아 골라봐. A, B, C, D 중에 부호가 같은 구간은 어디? C밖에 없죠. C밖에. 그죠? 나머지 구간은 다 부호가 서로 다르잖아. 그래서 C 구간만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범위가 되겠고 C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X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이 문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이런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2차 함수도 2차 부등식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판단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보면서 부호를 어떻게 따지고 구간을 어떻게 자르는지 그런 걸 보자는 겁니다. 자, 209쪽이었고요. 210쪽으로 가서 자, 210쪽에서 우리가 이제 저번에 뭐 판별식 써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 다 했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에다가 오늘은 딱 그것만 추가한 거예요. 사이값, 끝값 그것만 추가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다 그래프 그려서 풀었잖아요. 이번에는 그래프 안 그리고 사이값, 끝값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추가한 거고 그러면 우리 248쪽에 248번에 우리 그때 요 2번 풀었나요? 풀었니? 네, 요거까지 풀었나? 그죠? 그러면 나머지 문제 중에서 249번을 한번 볼게요. 249번. 윤지 혹시 이거 풀었니? 이거 어떻게 처음에 시작했어? 그냥 A로 나누고 X제곱 이렇게 해서 A로 나눴어? 근데 A로 나눌 때 약간 뭔가 깨림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리고 근데 그거를 A가 0보다 클 때 계산하고 A가 0이랑 같을 때는 그냥 0 넣어서 그러니까 A가 0보다 클 때랑 같을 때랑 작을 때로 나누어서 풀었다. 맞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이 부등식을 만났을 때 딱 봤을 때 처음에 거슬리는 게 앞에 붙어있는 A를 이거 어떻게 할 건지가 제일 거슬리거든요. 이 A가 없어져야지 우리가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는데 A를 없앤다는 건 다시 말하면 A로 나눠준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 나눗셈을 할 때 이게 문제가 돼요. A의 부호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A가 0보다 지금 작은 숫자인지 아니면 A가 그냥 0인지 아니면 A가 0보다 큰 숫자인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영아 부등식은 양변을 음수로 나눌 때 어떤 일이 벌어져? 그쵸.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그지? 그러니까 얘가 양수냐 음수냐가 되게 중요하잖아. 맞지? 그래서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나누어서 푸는 겁니다. 그러면 요때는 A가 0보다 작을 때는 자 이거 전체를 A로 나눴을 때 A가 이제 다 없어질 거예요. A가 다 없어지고 요렇게 써질 건데 하늘아 요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바뀌어요? 그쵸. A가 음수였으니까 음수로 나눴으니까 요렇게 바뀌어야 돼요. 근데 3번 같은 경우에는 A가 양수니까 자 A로 나누더라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죠. 요렇게 돼야죠. 잠시만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 썼고 요거 썼고 그럼 요거부터 풀어보면은 인수분해 하면 되죠. 아까랑 마찬가지로 1, 3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하영아 떠오르는 두 숫자가 얼마니? 1이랑 마이너스 3이죠? 근데 걔네 둘의 지금 사이예요? 끝이에요? 사이, 그치? 헷갈리면 요거 생각해보면 돼. 요렇게 생겼는데 요렇게 생겼는데 0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잖아 여기, 그치? 사이입니다. 사이. 얼마와 얼마의 사이냐면 방금 말한 그 두 숫자의 사이. 요렇게 하면 사이죠, 그쵸? 맞죠? 그래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해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 A가 0일 때 A가 0일 때는 조금 특수한 상황인데 A에다가 0을 넣어버리면요 이것도 0 되고 이것도 0 되고 이것도 0 되죠. 다 없어지죠.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 0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이게 맞는 말이니 틀린 말이니? 틀린 말이죠. 그죠? 0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틀리죠. 그치? 그래서 A 자리에다 0을 넣어봤더니 X값과 관계없이 무조건 틀린 식이 되거든. 그쵸? 그래서 A가 0일 때는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답니다. A가 0일 때는 X 자리에다가 내가 뭘 집어넣어도 항상 틀린 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X값을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없다가 되는 거고 자, 요 경우에는 또 아까랑 똑같이 인수분해가 되고 부등호 방향만 바뀌어 있는 거니까 요렇게 된 거니까 성빈아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이때 해가 뭐냐고요? 사이값이에요? 끝값이에요? 얼마의 끝값이에요? 자신있게 말해. 자신있게. 플러스 1이랑 그래 플러스 1과 마이너스 3의 양 끝값이지. 뭐라고 써야 돼? X는으로 대답하는 거야 항상. X는 사이값이랑 끝값이 무슨 말이야? 이게 수직선에 너 방금 숫자 2개 말했잖아. 마이너스 3이랑 1 말했잖아. 그치? 그치? 사이값이라 그러면 여기에가 답인 거고 여기가. 이건 어떻게 읽어야 돼? X는으로 시작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3보다 어떻고? 크고 1보다 작다라고 읽는 거야. 이런 값을 사이값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양끝값이면 이거잖아. 똑같은 지점인데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게 양끝값인 거잖아. 그지? 이건 어떻게 읽어야 돼 그러면? X는 작거나 그지? 그렇게 읽는 거야. 그지? 그럼 지금은 사이값이랬어? 끝값이랬어? 양끝값이랬지? 끝값?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 방금 네가 말한 거 그대로? 얘부터 말해. 얘부터. 작거나 1보다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을 쓸 때 요거일 때는 요거고 요거일 때는 요거고 요거일 때는 요거다 세 가지를 다 써주는 겁니다. 그죠? 다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등식이 어려운 게 이렇게 막 구간을 나누고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이 단원이 어려운 거예요.
이걸 다 써주시면 답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11쪽으로 가서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문제를 좀 볼게요.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문제. 자 필수예제 13번에 보면 1번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얘가 문제지. 지금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문제를 푸는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요, 구간을 나누는 겁니다. 구간을 나누어서 푸는 게 기본적인 방식인데, 그 구간을 나누려면 경계선이 있어야 되잖아. 얼마를 기준으로 자를 거냐, 경계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경계선은 항상 요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이 0이 되는 순간이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윤지야, 얘 같은 경우는 x가 얼마일 때가 경계선이야? 1일 때가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구간을 어떻게 나누냐면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작은 쪽이랑 1보다 큰 쪽이랑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게 1번, 이게 2번. 그죠? 자, 그래서 1번 x가 1보다 작을 때 이게 1번 구간이고, 그 다음에 2번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게 2번 구간입니다. 항상 습관적으로 경계선은 오른쪽 범위에 붙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이라는 경계선은 2번 범위에 붙여주는 거니까 등호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보면, 하영아, 요 경우에는 이 절대값 안의 부분이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죠. 그쵸? 음수입니다.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우면은 x가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이 범위에 들어가는 숫자를 하나만 아무거나 골라보는 거야. 만만한 걸로. 0이 제일 만만하죠. 그죠? 그럼 x를 0이라고 잠깐 가정해보면 이거 음수 나오죠. 그죠? 마이너스 1. 그래서 절대값 안의 부분이 음수라는 걸 알았으면, 자 그러면 식 이렇게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그대로 써주고, 자 이쪽이 강혁아, 절대값이 음수면 이거 절대값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오죠?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죠.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3으로 나와요. 이렇게. 그지? 그죠?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이 양수면 그대로 나오는 거고, 그지?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이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는 거잖아. 그 규칙을 적용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서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럼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서영아, 인수분해 해볼까? 얼마가 떠올라 숫자? 곱해서 마이너스 6 되고 더해서 플러스 1 되는 숫자가 뭐죠? 마이너스 2랑 플러스 3. 그지? 그래야 더해가지고 플러스 1 되지. 그치? 자, 그럼 요렇게 인수분해가 됐는데, 하늘아, 그럼 요렇게 인수분해가 됐으면 하늘이가 생각할 수 있는 x값 두 개는 뭘까요? 2 마이너스 3. 그죠? 2하고 마이너스 3이죠. 그리고 인수분해 된 게 0보다 작죠? 작으면 사이였나 양끝이었나? 0끝. 땡. 사이. 사이여서 사이. 그러면 방금 네가 말한 그 두 숫자의 사이가 답이에요. 그럼 뭐라고 쓸 거예요, 여기다가? x는 마이너스 3 보다 보다 작고. 이거보다 작으면은 보다 크고. 그 요거보다는 크고 2보다 작다. 맞아. 이렇게 해야지 사이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요런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구간을 나누어서 풀었을 때는 구간 자체도 항상 조건이 되는 거니까, 이 조건이랑 방금 우리가 얻어내는 요 해랑 요거와 요거의 공통 부분이 진짜 해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럼 요거와 요거의 공통 부분을 그냥 보이면 쓰면 되고요. 나는 얘랑 얘의 공통 부분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수직선 한번 그려보면 돼요. 마이너스 3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는데, 애초에 범위는 x가 1보다 작았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성빈아, 그럼 공통 범위가 여기네요. 답을 뭐라고 쓰면 될까?
음? 마이너스 3보다 음? 크고 음? 1보다 작다. 맞아. 이게 1번 구간에서 얻어지는 해가 되겠고요. 자, 2번 구간으로 넘어갈게요. 2번 구간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영원아, 요 안에 있는 부분이 양일까 음일까? 양이죠. 그죠? 양이면 어떻게 나온다 그랬죠? 그대로. 그죠? 안에 있던 모양이 그대로 바깥으로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에다가 자, 그대로 나오니까 3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치? 그러면 윤지야 왼쪽으로 다 넘기면 어떻게 돼? X제곱 음. 마이너스 5X 음, 은 0. 이렇게 되지, 그치? 맞죠? 요거 인수분해 될까? 아니, 안 될까? 이거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얘들아? 안 돼요. 안 되나? 네. 너무 확신에 차서 말하는 거 아니야? 되면 어떡하려고? 이거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하영아 되니 안 되니 이거? 내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건? 돼요. 되죠, 되죠. 이게 인수분해 중에 제일 처음에 배운 인수분해예요. 그냥 x로 어떻게 묶어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죠?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묶어버리면 그러면 요거하고 여기에서 자 여기하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한테 떠오르는 두 숫자가 여기서 5가 떠오르고 이거는 강요가 얼마라고 보면 돼? 0이라고 보면 돼. 그치? 0과 5라는 두 숫자를 지금 의미하게 인수분해가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럼 0과 5인데 이번에도 성빈아 얘가 0보다 작죠? 인수분해한 게. 그지? 방금 두 숫자가 얼마랬죠? 기억이 안 나요. 기억하는 게 아니라 보면 되죠?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이건 얼마고? 5, 얘는 그냥 이거 자체가 얼마면 돼? 5, 0. 얼마라고? 뭐랑 그 두 숫자에 자 0보다 작으니까 무슨 값을 찾으면 돼? 사이야 끝이야? 사이. 사이 그치? 그럼 뭐라고 쓸 거야? x는 x는 음, 5보다 그래요 5보다 작고 5보다 작고 0보다 크다. 맞아요 그쵸?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또 요 범위하고 요 결과물의 공통 부분이 진짜 답이랬지. 그지? 또 그려봐. 0 그리고 1 그리고 5 그린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요렇게 가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0에서부터 5까지가 이렇게 추가된 거죠. 요렇게 된 거니까 이 부분이네요. 하영아 이 부분은 뭐라고 쓰면 될까? 크거나 같고 오케이 요게 두 번째 구간에서 얻어지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번 문제 지금 하나 푼 거야. 요 1번 문제가 요거와 요거 이거 두 개를 모두 해로 갔잖아요. 그래서 답을 쓸 때 자 지금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에요. 둘 다 답인데 이걸 잘 보면요. 얘네 둘을 잘 보면 얘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와가지고 1까지 왔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얘가 다시 또 1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죠. 1도 포함해서 1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얘가 5까지 왔어요. 이렇게 5까지 왔어요. 이렇게 왔어. 근데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야. 그러면 이거는 나누어서 쓸 필요 없이 그냥 한 방에 쓰면 된다 그랬죠. 한 방에. 가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3부터 그렇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고 한 방에 답을 쓰시면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요게 지금 그 필수예제 13번에 1번을 푼 거고요. 자, 여러분 지금 요 풀이 과정을 잘 따라 하면서 그 밑에 250번 문제 중에 250번에 2번 있죠. 2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이게 구간을 나눠서 푸는 거거든요. 지금 보여준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뭐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중간까지 한 사람들은 많네요. 자, 이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아까랑 똑같은 순서로 풀어볼게.
일단 요 안에 있는 부분이 0이 되는 지점이 경계선이다 라고 했으니까 자 얘가 0이 되는 지점은 1이겠죠. 1. 그래서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은 구간이랑 1보다 큰 구간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1번 구간, 여기를 2번 구간. 그럼 1번 구간은 x가 1보다 작을 때가 되겠고 요때는 절대값 안에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에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이거 없어지네요. 이렇게. 그지? x 없애버리고 이거 4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요거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성빈아 무슨 값이라고 이거? 사이야 끝이야? 헷갈리면 이걸 상상해 보라 그랬잖아. 이렇게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x축보다 어디예요? 위를 찾으라는 거야? 아래를 찾으라는 거야? 위. 그럼 네가 봐봐. 위가 지금 여기랑 여기잖아. 이게 사이 같아? 끝 같아? 끝이지 끝. 그지? 요거하고 요거의 바깥 범위가 되겠죠. 이렇게. 어? 그지? 근데 맨날 그릴 수 없으니까 외우라고요. 0보다 크면 무슨 값이라고? 끝. 그래서 지금 이건 얼마와 얼마의 끝이야? 그럼 뭐라고 써야 돼? x는? 작은 애보다 작고 큰 애보다 커야 끝이지. 야이씨. 그러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마이너스 2보다는 어때? 작다. 작은 애보다 작고 큰 애보다 크다. 이게 끝값이라고요. 그지? 그런데 요 놈이랑 요 놈의 공통 부분을 찾아야 되니까 수직선 그릴 거예요. 수직선 그리는 것도 잘 봐 얘들아. 여기서 요렇게 하고 요쪽 방향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요렇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자, 얘네 둘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같은 식에서 나온 해기 때문에 높이를 똑같은 높이로 그리는 게 보기가 좋아요. 똑같은 높이로 그려주시고 요거 x가 1보다 작다. 이거는 1에서부터 작다. 요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건 높이를 좀 달리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잘 보입니다. 자, 두 줄이 포개져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지? 요만큼만 지금 이렇게 두 줄이 같이 겹치는 부분이니까 공통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1번 구간에서 얻을 수 있는 해 부분이 되겠고, 자, 두 번째 2번 구간도 해볼게요. 자, 2번 구간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죠. 요거일 때. 자, 그럼 이번에는 우변에 있는 절대값 부분이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와서 요렇게 되니까 얘가 사라지고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치? 성빈아 이거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 된다. x로 그냥 요렇게 하면 된다. 그치? 그럼 요렇게 했을 때 생각나는 숫자 두 개는 뭐다? 0이랑 4. 0이랑 4의 사이일까요? 끝일까요? 인수분해한 게 0보다 어떠니? 아까도 인수분해한 게 0보다 어땠니? 크면 뭐였죠? 자, 얼마와 얼마의 끝이야? 0이랑 4의 끝이야. 그지? 0, 4 그려놓고 0보단 어때야 되고? 작은 애보다 작아야 돼. 그지? 여기서 일로 가면 안 되지. 여기서 일로 가야지. 양 끝인데. 어?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고 4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같은 높이로 이렇게 그려주고, 자, 마지막으로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추가되는 범위니까 1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짠 이렇게 되니까요. 겹치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2번 구간에서 얻어지는 해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 범위도 이제 답이고 요 범위도 답인데 아까 전처럼 얘네 둘이 이렇게 붙어있는 범위인가요? 아니죠. 떨어져 있죠.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3 떨어져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 둘은 우리가 그냥 따로 쓰는 겁니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냥 써주시면 요게 2번 문제 250번의 2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풀이 과정을 그대로 그 다음 문제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문제들에서 달라지는 거는 경계선만 바뀌어요. 경계선. 봐봐. 그 211쪽에 필수예제 13번에 2번 보면 자, 요거 보면 절대값 안에가 이번에는 x만 들어있죠. 그러면은 강혁아 얼마를 기준으로 나누면 돼? 0을 기준으로. 그쵸? 절대값 안에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경계선이잖아. 근데 얘는 절대값 안에 그냥 x밖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x 자체가 0이 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2번, 3번도 1번과 똑같은 방법대로 풀면 되는데 단 얘네 둘은 구간을 나눌 때 구간을 0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니까 0보다 작을 때 하고요. 0보다 클 때 하고요. 이렇게 나눠서 푸시면 됩니다. 요거를 1번 구간, 요거를 2번 구간 이렇게 주고 풀면 돼요. 경계선만 바뀌는 거. 자, 넘어가서 212쪽에 우리 한 문제 풀어보고 오늘 진도를 마칠게요. 자, 212쪽에 필수예제 14번만 풀고 마치겠습니다. 활용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생긴 뭐 정원에다가 길을 냈는데 그 길의 폭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길의 폭을 여기를 x라고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x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정원을 이렇게 한번 쫙 이렇게 눌러 볼게요. 쫙 양쪽에서 누르고 위아래에서 눌러서 길이 없어지고 요렇게 지금 꽃밭만 요렇게 남아있게 눌러버릴게요. 그러면 그때 가로의 길이는 자, 원래 30이었는데 길의 폭만큼 이렇게 탁 없애버린 거니까 가로가 뭐가 될까 하영아? 그렇죠. 길의 폭만큼 빠진 겁니다. 이렇게 그지? 마찬가지로 위아래로도 이렇게 눌러버렸으니까 원래 위아래 폭은 20이었는데 이 길의 폭만큼 이렇게 눌러버린 거니까 20에서 x를 빼서 이렇게가 세로의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정원의 이 꽃밭의 넓이는 하늘아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가로랑 세로랑 그냥 어떻게 하면 될까? 곱하면 돼. 그러면 30-x하고 20-x하고 곱한 게 이게 꽃밭의 넓이에요. 근데 그 꽃밭의 넓이가 200 이상이 됐으면 좋겠대. 그래서 200 이상. 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고 얘를 이제 차근차근 풀어보면 되겠네요. 자, 전개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6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x 플러스 x제곱 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쪽으로 넘어오면 x제곱 마이너스 50x 플러스 400이 돼요. 가야 인수분해 가능? 그럼요. 쉬워 쉽게 돼. 곱해서 400이 되는 숫자가 40이랑 10. 그렇죠. 40하고 10 되죠, 그죠? 40하고 10 한 다음에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한 게 x-40, x-10 하고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됐네. 자, 서영아, 인수분해를 한 게 0보다 크다니까 사이 값이에요, 양끝 값이에요? 양끝 값이에요, 그죠? 성빈아, 그럼 양끝 값이면 얼마와 얼마의 양끝이야? 40이랑 10의 양끝이죠? 불러봐. x는 1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40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범위가 나오는데 항상 활용 문제에서는 이 나온 답이 현실성이 있나를 봐야 돼. 이게 가능한가? 지금 x가 도로의 폭이잖아요. 도로의 폭인데 도로의 폭이 40보다 크면 되나요? 불가능하죠, 그죠? 이거 정원 전체가 20인데. 그래서 요거는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답이니까 지금 상황에 맞는 답은 요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길의 폭은 가장 커졌을 때 얼마인 거야?
10m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0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어렵죠? 네. 원래 2차 부등식 좀 어려워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건 조금 더 어려운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여러분. 2차 부등식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진도는 이제 여기까지 나가고 숙제는 개념 원리는 212쪽까지 그리고 RPM은 수정해야 되겠네. RPM은 일단 그 109쪽에 RPM은 109쪽에서는 787번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문제들도 이제 풀 수 있습니다. RPM 109쪽은 처음부터 787번까지 이게 109쪽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에 조금만 빼고 요만큼 푸시고 111쪽은 아직 풀 수가 없고요. 111은 제외, 여기는 제외하고 뒤에 112쪽부터 112쪽부터 113쪽까지. 113쪽은 반만 풉시다. 절반만. 그러니까 814번까지. 그러니까 한 번에 진도를 쫙 빼버리면 숙제를 낼 수 있는데 이게 부분 나가는 거다 보니까 좀 복잡하네요. 네, 109쪽에 처음부터 787번까지 111쪽은 패스 112하고 113쪽에 814번까지 왼쪽 라인까지 이렇게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11시 30분이고요. 지난주처럼 11시 30분. 근데 이번 주 토요일은 진도를 많이 나가는 것보다는 교재 체크를 좀 해볼게요. 교재 체크를 좀 하고 우리가 오늘 보강은 30쪽부터 41이었나? 이쯤까지 할 건데요. 잠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물 좀 마시고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